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쌀, 먹거리란 말이다. 니 10나노 공정의 밥알이 몇 개인지 아나? 반도체 감산, 그게 돈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선언한 반도체 감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도 없는데 이 뉴스를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저는 쌀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생명수와 같은 산업이다. 이 감산이 나의 일자리, 물가, 다른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감산이 뭘 의미하는지, 결국 그 감산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오늘도 어머니가 알려드림. 삼성전자가 버티고 버티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양을 적당히 의미 있게 줄이겠다. 다시 말해 반도체를 감산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환호를 하죠. 아니, 회사가 생산을 덜 하겠다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오르네?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 사업에 돈 버는 구조를 알면 쉽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만 떠올리는데 사실 반도체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일 처리 속도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가장 크고, 시스템 반도체에는 삼성전자와 TSMC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중에 이번 감산 이슈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제조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다 똑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제조 원가,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결국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에서 누가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찍어내느냐 게임인 겁니다. 미세 공정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도 웨이퍼판 하나에서 이만한 매직으로 요래요래 선을 긋는 것보다 요만한 샤프심으로 요래요래 그리는 것보다 작은 면적의 샤프심보다 더 얇은 선으로 미세하게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어야 더 작은, 그래서 더 많은 반도체를 알뜰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개당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기술이 부족해서 원가가 비싸고, 어떤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똑같은 반도체도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극단은 배우가 3명인데도 매우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어떤 극단은 배우가 30명이 나오고 엄청난 무대 장치가 있는데도 재미가 그저 그런 공연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가능하면 적은 재료와 값싼 설비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도 성능은 성능대로 최고인 반도체를 뽑아내는 게임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3명만으로도 아주 감동적인 연극을 하는 극단처럼 원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고, 경쟁사들은 30명이 나오면서도 비슷한 감동만 주는 그런 극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불황이 와서 공연 보는 사람들이 줄었네요. 극단들은 공연 티켓 가격을 싸게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전 가격으로는 티켓을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극단 삼성전자는 배우 3명만 출연하면 되기 때문에 티켓 한 장당 5,000원에 팔아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공연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티켓 가격이 더 떨어지면 배우 1명을 줄여서 2명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공연을 합니다. 그게 극단 삼성전자의 능력이자 기술력이에요. 그런데 배우가 30명씩 출연하는 다른 극단들은 30명 출연료를 다 주면 공연을 할수록 손해기 때문에 적자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 극단을 해체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승자인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 결국 시장에는 배우 2명이 재미있는 공연을 하는 극단 삼성전자와 3명으로 나름 괜찮은 연극을 하는 극단 SK하이닉스, 4명이 재미있는 연극을 선보이는 극단 마이크론이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티켓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왔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번 돈은 예전에 비해 확 줄었네요. 결국 삼성전자도 저희도 이제부터 평일 공연은 안 합니다 라고 극장 앞에 써붙이게 됐던 겁니다. 공연을 줄이는 것, 상품을 덜 내놓겠다는 것, 이게 바로 감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말에만 공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연 티켓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죠. 이게
감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가격 반등 회복입니다. 공연 보는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결국은 수요가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낮아진 거고, 다시 이 가격을 올리려면 공연 횟수를 줄이는 것처럼 시장에 풀려있는 공급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으니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반도체 수요는요, 경기를 매우 민감하게 탑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장 가까운 모든 곳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도 나쁘지 않고 일거리도 많고 돈도 잘 벌면 이참에 컴퓨터 좀 성능 좋은 걸로 바꿔볼까? 야, 휴대폰 바꿀 때 됐지. 요즘은 달에 분화구 정도는 찍혀야 휴대폰 카메라 아니냐? 하면서 신형 기기를 구매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요, 물가도 오르고 하던 일도 줄고 일단 안 사고 좀 버티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도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붙여보자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세계 1위인 D램 공정에서 요즘은 10나노 이하로 미세 기술이 시도되고 있죠. 사실 이조차도 매우 대단한 기술이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좀 더 나아가기엔 예전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IT 기기에 대단한 혁신이 안 나오는 거죠. 경기나 소비 회복은 시간이 흐르면 돌아오는 거지만, 새로운 혁신은 그 속도가 더뎌지면 더 이상 신기한 휴대폰 기능도, 더 신기한 인공지능도 천천히 나오게 될 테니 소비자들은 사고 싶은 기기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빅3 중에 삼성전자까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으니까 이쯤 되면 창고와 시장에 쌓인 재고는 줄고 반도체 가격은 오르겠지?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제값을 받고 반도체를 팔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빅3의 감산 합동 작전이 대성공을 하게 될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는 업황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감산을 안 하고 버티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건 기술 혁신을 계속하면서 원가를 절감해서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낮아져도 이익이 생겼기 때문인데 상대는 그 가격에 팔면 적자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기술 혁신 속도가 늦어져서 경쟁자들과 격차가 줄어든 것 아니냐? 삼성전자, 너도 혹시 지친 거야? 이런 질문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급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줄어들 수 있을지, 재고를 줄인다고 해도 반도체를 사가려는 수요, 전자기기를 사려는 수요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후에 삼성전자와 경쟁사들이 추가적으로 또 감산에 들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에서 결국에 도달하는 곳은 수출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는 결국 우리나라 무역 수지와 관계된 주제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내다 파는 나라였냐, 다시 말해 전 세계 판매 왕들은 누구? 라는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물건을 덜 팔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잘 나갈 땐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나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반도체가 4년 연속 장사가 점점 더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점유율이라는 거는 너도 나도 다 같이 힘든 상황이면 좀 덜 팔려도 점유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 다른 나라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툭툭 밀치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중국인데, 특히 우리한테 중간 제품목인 반도체를 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자기들이 중간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출 산업 둘째 형님인 자동차가 요즘 왕년에 반도체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만약 외화 벌어다 세수를 채워주고 나라 경제를 살리던 큰형님 반도체가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튀르키예나 브라질처럼 금리도 엄청 높고 물가도 엄청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으로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면 금리를 확 올려서 매력 있게 보여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고금리에서는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돈 빌리기도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민생은 말 안 해도 어렵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튀르키예처럼 그러지 않아도 됐던 유일한 이유는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반도체 덕이 컸었죠. 어쨌든 이번 감산으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어 준다면 수출 상황도 점차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감산에서부터 대한민국 수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머니를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자녀분들한테 보내주기 딱이라고요. 2030에서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 뉴스 궁금해요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머니 시청하는 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